카카오 페이지와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앱스토어 인기 차트 7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는 달러.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는 여러가지 개발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잘 개발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만들기만 하고 마케팅은 전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든 앱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도 안 쓸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만든 게 너무 아깝겠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수익도 가져가려면 마케팅의 기본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쉬운 핵심적인 마케팅의 기본과 제가 동물상 테스트 서비스를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리고 앱스토어 7위 총 1300만 뷰 넘게 달성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웹이나 앱, 게임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괜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마케팅은 생각보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깔때기 하나만 이해하시면 거의 마케팅의 대부분을 이해한 것인데요. 어떤 건지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은 이 깔때기 하나만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한 것인데요.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 깔때기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깔때기의 끝까지 보내는 것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AARRR 이라는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명한 깔때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Acquisition, Activation, Retention, Revenue, Referral의 앞글자를 따서 AARRR 이라고 부르는데요. 괜히 영어로 들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단계를 이렇게 고객들이 쭉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용어가 괜히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마케팅 하려는 앱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용어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앱을 처음에 알게 됐고 다운로드하고 그 앱의 유저가 되고 현질을 하고 이 앱을 딴 사람한테 추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깔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특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단계 아래로 한 단계씩 내려갈수록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게 당연한 게 어떤 특정 앱을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될 수는 있어도 그 앱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진 않죠.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본 사람을 알게 된 사람으로 보면 그 중에 한 10%를 다운받는다 라고 하면 1000명 중에 100명만 이 앱을 다운받겠죠. 그리고 이 다운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유저가 되는 경우는 한 50%다 라고 하면 100명 중에 50명만 유저가 되겠죠. 그리고 그 50명의 유저 중에서도 현질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적겠죠. 그래서 유저가 현질할 확률을 20%라고 보면 현질하는 유저는 10명일 거고, 그리고 이런 현질하는 유저 혹은 그냥 이런 유저 중에서도 친구에게 이 앱 진짜 좋아 라고 추천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인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서가 완전 고정된 건 아니고 제가 임의로 잡은 건데요. 다운받기 전에도 추천할 수도 있고 현질하지 않은 유저도 추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런 형태로 마케팅의 목표는 이렇게 깔때기로 유입되는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이 유입된 인원이 다음 단계로 전환이 더 높게 될 수 있도록 이 전환율을 올려주는 것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앱이 전환율이 높고 이탈률이 낮게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투입한 광고비보다 이 앱을 알게 됨으로써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에 만들어낼 수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해도 오히려 이득이 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나중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결국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굳이 광고를 하지 않고도 추천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광고비를 굳이 쓰지 않고도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동물상 테스트라는 웹과 앱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그 방법과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동물상 테스트가 뭐 하는 서비스인지 설명드리면, 내 사진을 웹사이트나 앱에 올려놓으면 그 사진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동물과 닮았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려놓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나온 결과를 SNS상에 공유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SNS에 공유하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로 초반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면 이 추천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SNS에 공유가 많이 되면 될수록 바이럴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아서 초반에 몰아서 광고를 엄청나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물상 테스트 앱 특성상 10대,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령 타겟에 맞는 SNS 인플루언서를 골라서 그분들에게 의뢰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김진우님이라고 10대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이분에게 브랜디드 컨텐츠를 의뢰해서 조회수 21만회까지 나올 수 있었고요. 또 페이스북에는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대학생 대나무 숲에도 홍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 셀럽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애즈, 틱톡을 중심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대상 국가 혹은 연령 같은 타겟이나 문구나 영상 같은 광고 소재 등을 변경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면서 전환율이 높은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타겟 유저들이 많이 있는 틱톡과 함께 앱 광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글 애즈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인스타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셀럽분들의 사진과 결과를 받아서 이런 영상 광고도 제작해서 소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광고라고 해서 무조건 유료 광고만 있는 게 아니고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SNS,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튜브 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커뮤니티 게시물을 올리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속한 단톡방에 뿌리면서 광고를 할 수 있었고, 또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작성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손해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무료 광고만으로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광고를 약 한 달 정도 진행을 하였더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려 카카오 페이지와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앱스토어 인기 차트 7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총 페이지 뷰가 무려 1300만 뷰가 넘게 나왔는데요. 한번 이렇게 광고를 진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넣어주니까 추천을 통해서 계속 바이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광고를 전혀 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동물상 테스트나 애니멀 페이스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동물상 테스트를 이용한 유저들이 계속 최근까지도 공유를 해주면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퍼져서 해외 이용자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광고를 안 한 지 거의 1년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사용자가 아직도 6.5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정도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브라질, 미국, 멕시코,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퍼져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는 173달러, 거의 20만원 정도 벌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광고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한번 광고를 쭉 해놓은 걸로 점점 퍼지면서 계속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물상 테스트를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 간단히 쭉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냥 보여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직접 여러분들이 만든 앱에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마케팅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루게 되면 너무 많을 수 있으니 추후에 마케팅 영상들의 반응이 좋으면 계속 다뤄보고,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애즈를 이용해서 광고를 해서 앱을 알리고 다운로드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게임이 재미있어서 그 다운로드 받은 유저가 계속 이용하게 하고 현질이나 광고를 통해서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과정, 앞에 과정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추천해서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광고비만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과정을 잘 설계를 해주시고 이거를 진행하시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과정은 어떤 앱에서라도 쓰면 좋은 방법이니까 구글 애즈로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다운받도록 만드는 이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즈를 이용해서 앱을 알리고 다운로드까지 일어나는 것을 전환이라고 봤을 때 그 각 단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앱 광고가 나올 때가 있죠. 이것도 다 구글 애즈를 이용해서 광고를 진행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구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하면서 이런 광고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광고를 보고 우리는 바로 다운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자세히 알아보기 등을 통해서 앱 상세 페이지를 조회하고 이 앱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나서 다운로드 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환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이 광고와 상세 페이지에서 효과적으로 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 더 효과적으로 더 저렴하게 전환을 할 수 있게 변경해줄 수 있는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매체는 뭐냐면 유튜브에 광고할 건지 틱톡에 광고할 건지 이런 매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이 매체에 따라서 광고비나 전환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소재는 이런 광고 영상을 쓸 건지 아니면 텍스트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미지로 할 건지 이런 광고 소재, 이미지가 어떤 거일지 등등 이런 걸 다 광고 소재라고 부릅니다. 광고 소재에 따라서 이 게임이 재밌겠다 라고 느껴진다면 좀 더 전환이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재를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타겟은 뭐 어떤 국가, 뭐 미국을 타겟팅할 건지 한국을 타겟팅할 건지 이런 국가적인 것도 있겠고 아니면 연령대, 뭐 10대, 20대를 타겟팅할 건지 혹은 관심사,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하게 되면 이 전환율이 훨씬 더 저렴하고 높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타겟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 광고에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또 상세 페이지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구성을 해야 결국 실제 앱 다운로드로 전환이 될 텐데요. 그때 볼 수 있는 게 이런 앱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변화를 줘가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앱 다운로드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를 직접 바꿔보면서 계속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 빨간색이라면 전환이 더 잘 될까? 라는 가설을 세운다고 했을 때 아이콘을 직접 변경하고 전환 이벤트를 추적하는 실험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서 실제로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운로드 쪽만 본다면 자동으로 이 다운로드 이벤트 전환이 추적이 되는데 앱 내에서 뭐 회원가입을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 플레이에서 뭐 다시 하기 버튼을 얼마나 누르는지 이런 걸 본다든지 할 때는 웹사이트는 구글 애널리틱스, 앱에서는 파이어베이스와 같은 이벤트 추적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유저들이 어떤 버튼을 얼마나 클릭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계속 앱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로스 해킹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론 설명이 길었는데 지금부터 직접 구글 애즈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앱을 광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 구글 애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광고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광고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구글 애즈 아래쪽에 최대 10만원까지 사용한 금액만큼 프로모션 크레딧을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10만원 한도 내에서 광고비를 쓴다면 광고비를 쓴 만큼 크레딧으로 돌려받습니다. 즉 최대치로 쓴다고 하면 최대 10만원을 쓰면 10만원의 크레딧을 받아서 10만원으로 총 20만원어치의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놓치면 손해니까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10만원 쿠폰을 받고 진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쿠폰 코드를 받으세요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구글 애즈에서 광고 크레딧 쿠폰 번호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광고비를 쓴 것을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글 애즈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는데요. 여기 상단에 도구 및 설정 아이콘을 누르셔서 여기서 결제의 프로모션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모션 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메일로 전달받은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쿠폰이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사용한 만큼 크레딧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0만원까지는 반값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쿠폰을 받았으니 다시 구글 애즈 아이콘을 눌러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구글 플레이 개발자 계정과 구글 애즈 계정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및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연결된 계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다양한 다른 서비스들과 구글 애즈 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이어베이스나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데이터와 연계해서 직접 광고가 돼서 특정 동작을 수행한 것을 추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구글 플레이 계정과 연계를 하면 개발자 계정으로 올려놓은 나의 앱이 구글 애즈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다운로드 됐는지 등을 구글 플레이와 연계를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 플레이 계정과 연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쪽에 매니지 앤 링크를 눌러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구글 개발자 계정 아이디를 입력해서 샌드를 눌러서 수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 계정과 구글 애즈 계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 개발자 계정으로 출시한 앱을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다운받게 했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구글 애즈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광고하는 캠페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즈 메인에서 왼쪽 메뉴 중에 앱 캠페인을
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는 새 캠페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앱을 홍보를 할 거기 때문에 앱 프로모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 프로모션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캠페인 유형 어디에 광고 될지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캠페인 하위 유형으로는 앱 설치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해서 앱 설치를 유도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모바일 앱 플랫폼을 선택해 줍니다. 안드로이드 앱이면 안드로이드, iOS 앱이면 iOS를 선택해 주는데 우리는 이전 시간에 만들었었던 졸래피버드라는 게임을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게임을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선택해주고 앱 검색에서 졸래피버드를 검색해서 앱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만든 앱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앱을 선택을 하고 나면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캠페인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위치는 타겟팅할 위치, 즉 우리의 앱을 홍보할 지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어로 글로벌 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 및 지역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만든 앱이면 대한민국을 특정해서 타겟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언어로 만든 앱이면 그 국가를 직접 타겟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 언어에 맞는 타겟팅을 해야지 당연히 효과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영어로 된 앱이니까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로 지정을 해서 영어를 쓰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은 입찰 단가에 보통 50배에서 100배 정도로 잡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입찰 단가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찰은 이제 우리가 광고에 지출할 광고비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타겟당 설치 비용, 즉 한 번 설치를 시키는데 얼마까지 소비를 할 거냐라는 비용을 설정할 수 있는데 구글은 이거를 추천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당 비용을 180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 수를 추적하는 거, 즉 우리는 광고를 뿌려서 얼마나 다운로드를 받는지 직접 추적을 하려면 이런 전환 이벤트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 계정을 연결하셨으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졸래피버드 설치라는 이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선택된 설치수 추적 이벤트를 선택을 해서 이걸로 광고를 뿌렸을 때 얼마나 다운로드로 전환이 되는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단가를 정했으니 예산은 구글에서 권장하기로 입찰 단가의 최소 50배에서 권장으로는 100배 이상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원이니까 권장 단가로 100배로 잡아서 18,0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18,000원 정도 소비를 해서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일 및 종료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날짜를 굳이 정하지 않고 계속 돌리고 싶다. 혹은 중간에 중지시킬 수도 있으니 일단은 종료일 없음으로 선택해서 광고를 돌리시다가 효과를 보시고 언제라도 광고를 중지를 직접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료일은 없음으로 선택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제 캠페인 설정이 끝났으니 이 캠페인 안에 있는 광고 그룹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그룹은 이 앱을 광고하는 데 사용될 광고 제목이나 설명, 이미지, 동영상, HTML을 등록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를 추가하면 이 이미지와 광고가 보이는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광고 제목, 설명, 이미지 등을 추가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고 그룹 이름은 졸래피버드 광고 그룹 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제목, 설명, 이미지 등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미지의 크기는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권장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좀 더 광고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구글 애즈가 좋은 점이 이 앱 등록 정보나 이미지, 동영상 혹은 이런 광고 문구 등을 조합을 여러 개를 해서 그 중에서 테스트를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를 게재를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만 해놓으면 알아서 조합하고 실험하고 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문구들로 여러분의 광고를 효율적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설명, 이미지, 영상, HTML까지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할수록 더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검색, 유튜브, 둘러보기 혹은 구글 플레이에서 뜨는 광고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만 추가해서 미흡이라고 광고 효력이 나오는데 이거를 최대한 많이 더 효과적으로 넣으실수록 이 광고 효력 게이지가 많이 차서 더 좋은 광고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다 완료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르게 되면 구글 애즈에서 우리가 등록한 광고 소재들을 조합해서 자동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설치 비용을 낮추고 전환율을 높이는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캠페인 계속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등록한 광고의 진행 상태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진행이 되면 이제 여기 우리가 만들어준 조래피버드 캠페인에서 광고 그룹 1에서의 성과가 어떤지 직접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광고 에셋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설정한 광고 제목, 설명, 그리고 이미지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가 효과적이고 어떤 문구가 효과적인지 직접 이렇게 클릭수, 노출수, 전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더 클릭이 잘 나오는 광고 문구가 있다면 이런 류의 광고를 더 추가해서 또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광고 에셋을 더 강화를 할 수 있겠죠. 광고를 돌린 지 하루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광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성과를 보시려면 해당 캠페인을 클릭을 하셔서 개요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광고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비용부터 보면 비용은 우리가 설정한 하루 예산인 18,000원에 맞춰서 1.8만원이 소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가 총 1.52만 번 노출이 됐고요. 그 중에서 클릭은 480번이 되었고 그 480번 클릭한 사람 중에 설치한 사람은 102번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해가면서 바꿔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설치당 비용을 보시면 한 번 설치를 하는데 177원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180원으로 잡은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설치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노출수 대비 클릭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면 이렇게 CTR 클릭률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수치가 변해서 클릭률을 퍼센트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수치를 변경해가며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기기별로 어떤 기기에서 얼마나 비용이 사용됐고 노출이 되었고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로도 어느 국가에서 설치가 많이 일어났는지 혹은 클릭이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국가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광고가 표시된 위치에 따라서도 여기 구글 검색이나 검색 파트너,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여기는 구글 애드센스나 애드몹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게재된 광고나 유튜브 검색, 동영상 등등 어떤 위치에 내가 설정한 앱 광고가 나왔고 거기서 클릭률이 어떤지, 비용이 어떤지, 설치가 얼마나 됐는지 등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날짜, 요일, 시간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광고의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캠페인의 광고 그룹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광고 에셋으로 들어오시면 광고 에셋으로 설정한 이미지 그리고 문구에 따라서도 클릭수, 클릭률, 노출수 등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한글로 설정했는데 글로벌로 영어 국가에 영어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뿌리는 광고니까 당연히 영어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 문구나 이미지별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문구와 이미지가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보고 나서 더 효과적인 방향의 이미지나 문구가 있다면 그거를 더 많이 추가함으로써 광고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광고 개선을 해나가면 좀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죠. 추가로 광고를 정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우리가 만든 캠페인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 초록색 점 찍힌 운영 중 이거를 클릭하셔서 일시 중지로 바꾸시면 광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광고를 중지했다가 다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조코딩 30만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이 만드신 서비스를 제가 대신 홍보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과 댓글란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